자, 화폐 공급 16부터 30까지 풉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공채를 매입한다. 사들이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은 더 풀리게 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국공채를 매입한다.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통화량 증가,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 감소,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증가. 이것은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본원 통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 채권을 사들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통화 승수가 작구나. 상업은행, 시중은행들은 실제 지급 준비를 높여가지고 돈을 안 빌려줬구나. 예. 가계와 기업이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더 많이 가지려는 성향이 있구나. 이렇다면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상업은행이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2번은 옳지 않고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직전에는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세뱃값 줘야 되지. 예, 그러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될 거라고요. 화폐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그러면 화폐 수요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공개시장 조작에서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매입. 각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네. 그러면 재정지출 증가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씀씀이를 줄이게 해야 돼. 돈을 줄여야 한다고요. 통화량을 줄여야 돼.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공채를 갖다 파는 거지. 그럼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국공채 공급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해야 되겠죠. 국공채 공급은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화량은 증가했으니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공개시장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일단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면 국공채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채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1,000원짜리에서 10%를 얻고 있었다 그러는데 국공채 가격이 떨어져서 500원으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10%의 약속된 이자를 받게 된다면 수익률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지급 준비율이 20%이다. 본원 통화가 1,000이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만큼 가장 크게 통화 승수가 나타날 테니 20분의 1, 0.2분의 1이라는 것은 5가 되는 거죠. 네, 곱하기 5를 한 것만큼 최대 통화량은 나타난다.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버는 통화를 증가시킨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 초과 지급준비금을 감소시켜서 돈을 더 돌아다니게 한다. 신용창조가 더 나타나게 한다. 맞습니다.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의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통화 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산 가격 상승, 피구 효과, 부의 효과, 소비가 증가, 재무 상태가 개선되므로 은행은 돈은 더 빌려가지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 대출이 증가하여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에서는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2번은 통화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전달하는 경로 이런 거에 상관없이 토빈의 Q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렇죠? 투자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문장을 안 읽어도 2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에 대한 법적 지급 준비율이 5%이고 개인들은 발행된 화폐를 모두 은행에 요구불 예금으로 저축한다. 그러면 현금을 안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그냥 지급 준비율 분의 1 하면 100분의 5분의 1 20배가 뻥튀기가 된다. 어느 경제의 모든 사람들의 화폐의 3분의 1은 현금으로 3분의 2는 요구불 예금으로. 자, 여기 또 주의해야 되는데 M은 C 플러스 D입니다. 1대 2 이렇게요. 그러면 현금 예금 비율은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급 준비율이 10%이고 초과 지급 준비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현금 예금 비율 더하기 지급 준비율 분의 현금 예금 비율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통화 승수가 되는 거죠. 현금 예금 비율 2분의 1 현금 예금 비율 2분의 1 그리고 지급 준비율 10분의 1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5고 이것도 10분의 5니까 10분의 6 분의 10분의 15 따라서 326, 355 여기다 곱하기 얼마란다? 3000을 하게 된다. 그러면 1500, 7500 어느 경제의 현금 통화, 지급준비금, 요구불 예금이 다음과 같다. 자, 통화 승수를 한번 구해보자. 현금 예금 비율 10분의 8, 10분의 8 더하기 1 요구불 예금 중에 지급준비금이 10이니까 지급준비율은 1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9에 10분의 18이 되니까 통화승수는 2가 되는 겁니다. 요구불 예금과 현금 통화의 합인 M1 협의의 통화 통화량 대비 현금 통화 비율이 20 그렇죠? 그리고 지급 준비율 따로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합해서 그냥 25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무엇을 적용하냐면 현금 통화 비율과 현금이 아닌 것들 여기에 지급 준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 통화 비율은 5분의 1 플러스 그럼 아닌 것은 5분의 4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은 20%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2분의 1 2분의 5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을 25라고 합시다. 조라는 단위는 빼고. 그럼 도대체 뭐를 곱해야지 25가 될까요?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 매입 매각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방법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할 것이고 재할인율 조정도 있을 것이고 법정 지급 준비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재할인율이다, 지급 준비율이다, 공개시장 조작이다 뭐 이렇게요. 예.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 고용,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 안정 목표제. 고용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을 크게 해야 된다. 네. 그거랑 물가 안정 목표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네. 어차피 고용을 더 증진하려고 하면 돈을 더 풀어야 되고 돈을 더 풀어야 된다면 총수요 증가에 의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화폐. 그렇죠? 네. 상품화폐라는 것은 뭐예요? 뭐 쌀도 있을 것이고 뭐 보리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뭐 삼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품화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삼이다. 아이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쌀이다. 계속 갖고 있다. 이 곰팡이 피고 뭐 이제 쌀벌레 피고 이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재적 가치는 변동한다. M2 우리는 M2를 보통 뭐라고 얘기했죠? 현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예. 그리고 요금을 예금이라고 했고 그럼 M1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뭐 저축성 예금을 합하면 우리는 M2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저축성 예금도 우리가 화폐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준화폐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명령화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이걸 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 네. 실제로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게 그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는 없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 가치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화폐를 찍어낸다. 은으로 화폐를 찍어낸다. 금화, 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금과 은을 어디서 다 구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 이거 이제 명령이다. 이거 10,000원짜리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명령 화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 금이나 은이나 쌀이나 삼배나 그렇죠? 예.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됐었죠. 활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치 저장이라는 건 뭐야? 가치 저장. 예. 지금 내가 무언가를 벌었어. 그렇죠? 근데 뭐 쌀이나 물고기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 화폐로 싹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는 썩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준다. 4번은 옳은 얘기고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도 채권을 갖다 판다. 시중에 있는 돈을 끌고 들어간다. 통화량은 줄어든다.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통화량은 줄어들게 된다. 근데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요구불 예금이 더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야. 신용이 창조되는 거지. 통화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초과 지급 준비율이 감소, 돈을 더 푸는 거지. 신용 창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지. 통화량은 증가하지.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 30번. 요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일단 은행은 장부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은행은 장부를 어떻게 쓰냐면 이쪽에다가 자산을 쓰는 거야. 자산. 그렇죠? 자산. 한쪽은 뭐 부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여기다 자기 자본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금한 크기도 한번 적어보자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돈을 빌려준 거야. 네. 이제 대출.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는 지급 준비금을 한번 써보자고요. 예. 이것이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적어보자. 그럼 일단 자기 자본 1,000만 원. 우리 저기 만 원이라는 단위는 빼고 그냥 1,000을 한번 적어보고요. 예. 그 예금으로는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겠고, 예. 그럼 대출은 얼마나 했다고요? 대출은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금 일단 이쪽을 한번 적어보자. 요거 먼저 해야 되겠지. 10% 지급준비금이니까 이쪽에다가는 900을 적어야 되고 그러면 예금 하고 자기 돈이 있으니까 얼마까지 빌려줄 수가 있는 거야? 9,100까지 빌려줄 수가 있지. 자, 양쪽의 합이 일치하는 거죠. 대차 대조표 잘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전체 대출 금액 중 10%를 회수할 수가 없대. 그렇죠? 9,100 중에서 910은 회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910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9,100에서 910을 빼보자. 아, 이것도 빼기가 있네. 9,100에서 910을 빼게 되면 0, 9,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190이 되는 건가요? 이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이거 참 8,190이 되는 거야. 예금한 거는 뭐 9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급준비금도 900 있잖아. 자, 그럼 이쪽에 합이 얼마가 돼요? 9,090이 되는 건가? 9,090이 되는 겁니다. 9,09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걸 은행에 예금한 사람한테 너네 못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자본에서 줘야 되는 거지. 내 돈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10만큼 내 돈으로 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자기 자본은 90원이 아니라 9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장부를 적었다라고 한다면, 자,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걸 봅시다.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은 뭐야? 자기 자본 대 총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본. 첫 번째는 원래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본이 1,000이었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0과 9,000을 더한 거야.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10이었죠. 그렇죠? 네. 레버리지 비율이 1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면 자기 자본은 뭘로 줄어들었어요? 90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총 자산은 9,090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 101
예, 이렇게 10.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쪽엔 10이었다가 아이고 몇지 100일 10.1이 아니라 100일이죠. 100일 90분의 9090이니까 이거는 100일 따라서 몇 배? 10배가 됐다. 고생하셨습니다.